또 시사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랑 그 어제 명태균 씨가 나눈 메시지 원본을 차근차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읽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뒤에 우리 흑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네. 그 윤석열 뒤에 흑막이 누구였는지가 명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말 네. 드럼통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가 문제다. 제가 그래서 김건희 얘기할 때마다 막 그냥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면서 외롭게 김건희가 우리 윤석열 정권을 망치게 할 거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왔어요. 네. 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음. 그렇게 소화한 거거든요. 저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저런 카톡 내용으로 좀 개입했네 막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 세 발의 피해요. 이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정말 안 했다. 어마어마한 일이 정말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보수파 진영도 완전히 물귀신처럼 그냥 그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갈 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임기가 절반 남았을 때라고 생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입을 열지 못하던 사람들이 네. 지금 사실 임기 말에 닥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헌재에서 결정이 나온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하나하나 입을 열 태비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맞나? 여사가 영부인이 나한테 이런 연락을 해? 이러한 톡을 보낸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권력이 세니까 얘기를 못했죠. 네. 이제 인용 윤석열 되면 이거는 바로바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이미.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네. 경향신문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밝힐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그 김건희 명태균 카톡을 하고 나서 대체로 흐름이 이렇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나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한테 또 얘기를 해. 그럼 두 분 관계에서는 앞에 대화들이 생략된 상태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김영선 공천할 때도 봤지만 그 말기로 관계 맺음에 종지부를 찍는 전화를 누가 겁니까 명태균한테? 윤석열이 걸죠. 그 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겁니까? 김건희가 걸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때 전화 오면 맞아. 뒤에 뭐 울리잖아요. 남자 소리가 네. 들렸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위에 김건희 있다라는 썰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가 대놓고 국정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에 개입한 건데요. 나중에 명태균 씨 이야기 들으면 국가산단 문제라든가 다양한 네. 정책들 최근에는 또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우해양조선 파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고 전방위적으로 명태균 씨라는 민간인이 국정에 아이디어를 내고 간섭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왜요? 생각합니다. 네. 진짜. 박근혜 외로워요. 대통령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100배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 하자나 문제들이 그러네요. 아유, 제가 왜 네. 반성해요? 박근혜 대통령 너무 세게 몰아치셨잖아 그때. 책도 내고. 아, 근데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책은 안 썼잖아. 계엄 선포해가지고 연평도에 끌고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저도 눈치가 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쓴다. 포지티브만 안 쓴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지. 아니, 예. 솔직히 박근혜 정권은 제가 그 캠프를 2007년도에도 참여했고 11년도, 12년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구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비판을 해도 살려는 줄게, 뭐 방해는 안 할게.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담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담근다? 진짜. 진짜. 자 그러면은 협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인격과 품성의 문제를 비교하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인격은 인용 윤석열에게는 인격을 찾아볼 수는 없죠. 불끈 이런 것만 찾아볼 아니 수 이제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 3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방송 나와서 너무 이제 두 번이나 영향력 있는 스피커다 보니까 두 번이나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그냥 비판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억자도 꺼내지 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 그럼 한 기억자도- 번은 또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두 번이나 김건희 여사는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야, 유는 해도 되는데 김은 건들지 그냥 마. 너는 그냥 애가 그런 애니까 어. 그냥 윤석열 정권 비판하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이태원 참사 이런 대처 네. 뭐 부산 엑스포 잼버리 이거 잘못한 거 비판하는 거 오케이. 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정말
꺼내지도 말라고 정말 내 목이 메요. 아니 근데 꺼내지도 말라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 막 얘기를 사회자분들이 꺼내면 위축이 돼서? 수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 아 쓴 진짜로? 이유가 오. 그런 얘기 듣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천하의 장성철도 그런 얘기 들으면 쫌니까?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그냥 그런 분들 협박한다고 해서 제가 쫄진 않을 텐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분야별로 역술인들을 관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네. 정권 초기에 음.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왔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 24년 총선 전 네. 그때 2월 입춘 때까지는 네. 김건희 여사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당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얘기를 그 2022년도 말 뭐 그때 들었어요. 야, 그 이야기는 그렇군요. 어떤 네. 영적인 영역에서의 살수를 우리 장 소장에게 야.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이건 무서운데. 갑자기 뭐 그 네. 왼쪽 가슴이 아프거나 이럴 수도 정말 있었겠네. 그분까지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위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 야, 그래서 그런 그때부터는 네. 제가 김건희 여사 기억자도 잘 안 꺼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저주 인형 아세요? 저주인요. 예. 장희빈이 막 아 그렇죠. 그죠. 바늘 찌르고 막 이런 그게 것들.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 거 하면 상대방을 안 이제 돼요. 해하기 근데. 위한 마음을 네네네.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네. 해코지를 한다는 어. 말씀인데 그러면 안 돼. 우리 장성철 소장도 이렇게 위축됐다고 하니까 좀 믿기지가 않는데 박진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협박은 안 받으셨겠죠 당연히. 길 가다 네. 무산에 찔렸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무산에 거예요? 찔렸어요? 네. 그 보수 집회 근처 가다가 네. 누가 얼굴 보고 알아보고 우산으로 막 찌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도망갔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요? 작년 집회에서 아무래도 그- 이제 장성철의 드럼통 TV를 보면은 쇼츠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한 1년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떠한 생각과 입장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네. 있어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는 가볼게요. 구독은 일단 내용 보고 구독하시려고 하신 분들 계시니까 네. 일단 한번 보시는 아니, 걸로. 정말로 네. 이제 사정이 이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패널이라고 불리는 장성철 소장의 사정이 이러한 형국인데 결국 이분이 이제 윤석열 그 부부가 그 계엄에도 이제 문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속도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런데 검찰이 결국은 풀어주는데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사후에 어떤 대처를 하는지 봤더니 대검에서 이제 일선 검찰청에다 입장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네. 그랬더니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종전처럼 날로 하되 아 똑같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보고 코미디하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심호정은 왜 그러한 판단을 했을까? 윤석열 봐준 거예요 그냥. 이거 보면 윤석열 봐주려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네. 바보 같은 취급 받는 거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고 음. 이런 식으로 날로 해라. 근데 빨리 처리해라. 이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 우리가 검사로서 검찰로서 판사가 말이야 시간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돼? 날로 해. 하지만 시간은 지켜. 이제 이거죠. 웃기는 일이에요. 그 업무 연락 내용을 보니까 더 웃긴 게 이렇습니다.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네. 법안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본안에서 어떻게 바로잡아요? 다시 구속시키는 게 바로잡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뭔가 혼재돼 있어 불가능하잖아요. 내용들이 다.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네. 거고요. 저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 의심합니다. 최근에 밝혀졌던 것들 12상 계엄 당시에 선관위에 고위 검사가 출동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위 확인을 검사와 해봐야겠지만, 네. 방첩 사이에 대령이 통화했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거의 네. 사실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위 검사가 출동할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동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성문 씨 경호실 처장이 관리했다는 그렇죠. 비화폰 문제에서 비화폰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인 거고요. 12상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12월 4일 날 안가에서 대체 개입 비슷하걸 하는데 그렇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참여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검찰총장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윤석열의 입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 아니 원장님 근데 그 심우정 총장이 뭐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다라고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특수본과의 뭐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근데 이게 개뿔이라고 봅니다. 쇼예요? 쇼라고 봅니다. 쇼. 쇼예요? 아니, 와 이게 제가 영화 1987 영화 있죠. 예. 거기 보면 하정우가 검사로 나옵니다. 박종철 열사 이 부검 문제입니다.
많은 검찰 간부들이라든가 위에서 압력이 옵니다. 부검하지 말라고. 근데 하정우가 담당 사인하는 사람입니다. 대공업무입니다. 사인해서 던져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결국은 부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본 본부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사인해버리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자거든. 본인 네. 책임자니까. 네. 안 한 거예요. 말로만 몇 마디 총장에게 대드는 척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반 항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총장하고 서로 국합 배드캅 짜고 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탄핵을 한다 안 한다 좀 유예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책임론이 나오는 당연히, 건 어쩔 네. 수 없잖아요. 사퇴해야죠.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아니 그리고 책임지고 이제 사퇴를 해야 그 비교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지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는 최대한 불러서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중앙지검이 따랐습니까? 안 따라. 수사팀은 그런 권한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도 당연히 대검에 그런 지휘가 있더라도 응당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자기 뜻대로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특히 심우정 총장이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네. 6명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무런 규정이 없는 회의입니다. 대한민국 부처는요. 위원회 조직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의결하는 조직이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장관이 결정하고 밑에 사람이 사인하고 하는 그 절차로 가는 겁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왜 간부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이거 직권 남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에 검사장 회의 이야기 하잖아요. 네. 검사장 회의도요. 법률이라든가 규정이 없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그런 회의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거 집단 행동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법조에서 늘 얘기하는 게 전례 하잖아요. 전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판례.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더니 있어요. 무려 3건이나 나온 거예요. 어. 일단은 2018년도 의정부 지검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그 법원에서 검찰이 체포 시한을 넘겨서 구속영장을 척구했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자 항고했고 결국은 법원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다시 수감을 합니다. 재수감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울산지검에서도 그 2023년 9월에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법원이 석방하자 거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고 2개의 별개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인용해서 한 명은 재수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에서도 역시나 즉시 항고한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려고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을 검찰총장 시켜줬잖아요. 은혜를 갚은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내일 아마 국회 법사위에서 네. 현안질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쫙 좀 받아보고 사정 판단을 해보고 네, 네. 지금 심우정이 일방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본인 생각과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야당 의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왜 이러한 결정과 판단을 한 것인지 또 다른 간부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견을 공개해야지. 다 네. 들어봐야 돼요. 어.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얘는 정말 헌법과 법률을 지킬 생각이 없네. 그러면 탄핵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는 게 맞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탄핵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역풍이 아니 있는 그리고 거. 그 위헌 얘기 운운하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항고를 안 한 부분을 정당화를 했어요. 만약에 해봐야 결국 위헌이 날 것이다. 구속집행 정지나 보석의 사례처럼 얘기를 했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대법원입니다. 이분이.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상급 법원이 고등 법원의 항고를 통해서 의견을 그렇죠. 물었다고 한다면 경직적이지 않고 유연한 자세를 취했겠죠. 다른 의견이 네. 나올 수 네. 있죠. 여기 이제 검찰이 맞장구를 안 쳐준 거죠. 음. 검찰은 항고하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항고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이재명 위증교사 때 1심에 무죄 나왔는데 항고하잖아요. 바로. 기계적인 항고를 하죠. 그게 네. 검찰의 음. 본능입니다. 먹이를 주면 바로 물어뜯는 게 검찰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왜? 달콤한 주사를 맞았거든. 검찰총장 진급 주사도 맞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공범으로 이분도 지금 네.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윤석열의 입을 두려워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판사의 말이 맞다고 칩더라. 그러면 산수 잘못했잖아요. 산수 잘못해서 내란 수개가 풀려났다. 이건 역시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직권 남용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되면요. 당장 먼저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소리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사퇴하고 석방을 하든가. 그렇죠. 네. 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